자,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2월 4일 발표가 되었었고요. 언론이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 주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주택을 구입하기에 매입하기에 또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팩트체크로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보도자료에 담겨져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인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번 연도 2021년도나 2022년도 입주 물량의 축소로 인해서 그런 불안감 조성이라든가 또는 양질의 주택들이 단기적으로 공급되지 않았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획기적인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절차는 대폭 간소화시키고 절차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수익은 함께 공유하겠다. 누구와? 조합원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주택들이 새롭게 지어졌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구매를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이익을 함께 공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를 해서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공급이라든가 또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들 그리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시키겠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대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가장 논쟁이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서울에 32만 호라든가 또는 지방에 22만 호, 총 83만 호를 이제 신규 그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택 공급에 준비가 아니고 신규 부지 확보를 할 계획이다가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5년에 공급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 부지 확보를 통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된다면 뭐 5년 이내로 뭐 빠르게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5년 이내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2030년 정도까지는 공급이 현재로서 뭔가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대책 방안이라든가 마련책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요의 억제 정책,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라든가 내년도 입주 물량들이 뭐 파격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플랜으로서 잡혀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과 정비사업, 기본적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소규모 택지들에 대한 소규모 사업,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비주택 리모델링, 뭐 호텔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또는 모텔 등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라는 공급 그리고 신축을 매입해서 매입 임대로 돌리는 방법들까지 공급 부지를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120만 호까지 포함을 한다면 약 200만 호 정도의 공급 예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허수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계획이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급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정권 자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질의 주택들을 공급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는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약 30만 호 정도를 부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3년 한시로 도입을 해서 새롭게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1년 이내에 토지주가 3분의 2가 동의를 할 경우에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이 될 것이고 신속한 인허가를 5년 이내로 13년 걸리던 그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5년 이내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용적률은 상향을 시켜주고요. 120%까지 용적률 상향이 된다면 더욱더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거기 더불어서 기부 체납은 제한을 둬서 너무 많은 기부 체납을 통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면 뭐하냐. 임대주택이 더욱더 늘어나고 수익은 그대로 가는데 이 부분을 이제 기부 체납도 조금 완화를 시켜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익률에서 약 최대 30%까지
2030년까지는 수익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수익이 증가될 수 있는 이익 공유를 함께하자. 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역세권에 있어서는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 일단 종상향도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최대 700%까지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은 최대 7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 상향 정책들 주거, 상업, 고밀도 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고밀도 추진 계획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서 굉장히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은 확고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민간들의 참여를 독려시키고 이로 인해서 용적률의 상향에 따라서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마련이 될 것 같아요. 2종은 뭐 3종이라든가 3종은 준주거지, 상업지로 그런 종상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용적률만 늘어난다고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제 주거의 그런 쾌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포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익성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거주에 있어서는 밀도가 굉장히 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준공업지는 지금 현재 주택이라든가 공업지가 섞여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청년 기숙사라든가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서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이것도 역시 지구 단위 계획 형식으로 해서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했고요. 저층에 그런 낙후되어 있는 주거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지역도 역시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특히나 이렇게 재개발 사업들이 좀 추진되기 어려운 소규모 입지일 경우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가로주택 사업 이런 부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로 주택 공급 신설 새롭게 이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공공이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한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 이제 공공이 직접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제 이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자, 직접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공기업인 LH라든가 SH공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자, 조합원의 과반수가 요청을 하게 될 경우 51%만 넘어가도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자, 여기에서 가장 논점이 되는 부분이 이거죠. 조합원이 과반수 요청이 된다면 바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머지 49%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침해될 수 있는 요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조합 총회라든가 관리처분 인가의 절차를 축소시켜서 13년 걸리던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재개발이 13년 걸리던 것들을 이제 5년 이내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라고 했고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조합원의 2년 거주 의무를 미적용시켜주겠다. 혜택을 주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당근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부분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재건축 단지들은 그리고 또 재개발 단지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좀 생각하고 있는 곳들은 약간 배제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고 해지됐었던 곳이나 아니면 너무나도 지지부진하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는 지금 막 조합원들끼리 그런 의견 취합이 잘 되지 않았었던 곳들은 직접 시행, 공공이 좀 시행을 해달라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정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추가 수익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따져보고 손익을 따져보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자, 공공택지의 신규 지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단기주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신설해서 노후주거지를 개선하고 전국에 약 15개에서 20개 지역들을 선별해서 26만 호 신규 공급 택지를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실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모텔, 상업지구 이런 지역들의 청년주택 등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원룸이라든가 1.5룸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들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공급들을 같이 함께 공공전세라든가 이런 매입 임대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들 그리고 공급 물량 중 70에서 80%는 분양으로 하고 그리고 공공 분양 물건들 중에서 일반 공급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추첨제를 다시 30%까지
도입을 시키겠다. 자, 가점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20대 또는 30대, 40대에서는 이제 배제됐었던 부분들을 추첨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방책들, 이런 방법들이 또 나오면은 항상 유동자금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자금들은 또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우선 공급권이라고 해서 이제 입주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2월 4일 이후 계획이 발표된, 그러니까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사업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신규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이 되겠다. 그만큼 이제 투기 수요라든가 투자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지금 미리 사놓지 않도록 한다는 건데, 이 이야기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완전 거의 다 묶여버리는 이런 추세가 될 건데, 이것도 말이 참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라든가 투기 수요가 아닌 실거주를 위해서 구입하는 곳이 나중에 공공택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현금 청산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한 정책들로 그런 그 분업화되어 있는,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월 4일 이후에 지분 변동이라든가 다세대 신축 등 추가 지분을 확보할 경우에도 우선 공급권은 지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채 건축물 한 개 필지에 다수의 공유 물건들이 있죠. 그 주인들이 여러 명인 거, 이런 것들도 우선 공급권은 무조건 한 개만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5년 이내 조합원의 분양 불가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업 예정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투기를 방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투자할 수 없다. 그 내용이죠. 이 내용과 이제 비슷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이 끊긴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동향 점검 후에 거래량 및 가격이 또 상승하게, 혹시라도 상승하게 되면은 지정했었던 곳들도 중단하고 취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피해보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다 보니까 뭔가 확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자금들이 좀 노후되어 있거나 이런 지역들로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홀딩을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다음 자금들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또는 내가 실거주에 있어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으로는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이 내용으로 강의를 한 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